안녕하세요. 후천적 등록러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게 12월쯤이니 이제 슬슬 모의고사를 보실 때가 되었습니다. 회계사 시험에서는 수능과 달리 시험을 실전같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즉, 학교 내 고시반에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 객관적으로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이는 모의고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그냥 문제를 풀고 점수만 확인하는 데 그치신다면 사실 이를 제대로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의고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전략만 잘 따라가도 남은 기간 동안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모의고사를 보면 엄청나게 높은 점수에 연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시험은 만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건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과목별 평균 점수와 자신의 점수를 비교해 보세요. 평균 점수보다 낮은 과목은 추가로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할 과목이고, 평균 이상인 과목은 효율적으로 복습하면서 강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 기준을 사용하면 내가 공부해야 할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모의고사의 진짜 가치는 점수가 아니라 틀린 문제를 통해 약점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틀렸다라고만 넘기면 안 됩니다. 틀린 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틀린 유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 몰라서 틀린 문제. 이건 개념 자체를 몰랐던 경우죠. 예를 들어 재고자산 문제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 운송 중인 재고를 기말 재고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같은 식으로 정확히 어떤 개념이 부족했는지 정리해두세요. 둘째, 실수로 틀린 문제. 이건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문제를 잘못 읽거나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입니다. 실수로 틀린 문제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문제가 정의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해결책은 너무나 명확해지니까요. 자료를 잘못 읽었다면 문제 읽는 속도를 점검해보고 실수하지 않은 정도의 문제 읽기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풀이 과정에서 포함해야 할 요소를 빠뜨렸다면 사전에 내가 찾아야 할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해놓아야 합니다. 모의고사는 단순히 내 점수가 몇 점이다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각 과목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균 점수에 미달하는 과목은 실수를 줄이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는데 실수가 많은 과목은 먼저 실수를 고치는 데 집중하세요. 완전히 모르는 개념은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보완하세요. 우리는 60점에서 80점 올리는 게 80점에서 90점으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약한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하여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본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한다면 효율적으로 공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모의고사를 볼 때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면 문제풀이 속도를 체크하고 어려운 문제를 빠르게 넘어가는 연습을 하세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세요. 모의고사는 단순한 실전 연습이 아니라 약점을 발견하고 공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전략적인 도구로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점수는 남은 기간 동안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을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후천적 재능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